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우TV의 천영우입니다. 오늘은 통일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는 수없이 불러보고 들어왔지만은 정작 왜 통일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어진 가족이 다시 합치하려듯이 우리는 원래 한 나라였고 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에 반해서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통일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그런 당연한 일로 여겨온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따지는 것 자체가 좀 생뚱맞은 겁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이라고 꼭 한 나라로 통일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컨대 아랍 민족은 지금 21개국으로 분열돼서 사는 것을 이제는 당연시하고 있고, 독일 민족도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나뉘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통일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의 통일 담론이 이런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는 데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론을 내세웠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흐지부지되고 말았고, 이어서 통일이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그런 주장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통일 비핵화론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결과론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선호가 맞지 않고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모든 핵과 미사일은 폐기될 수가 있지만은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불가능한 이치를 간과한 어설프고 현실 도피적이고 무책임한 봉숭아 학당 수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통일의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통일 대박론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통일해야 할 중요한 목적의 하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동력을 잃은 것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맥락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장 붕괴의 가능성이 없고, 또 우리의 뜻대로 통일을 달성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초현실적 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가 가장 긴급하고 엄중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정부가 뜬금없이 통일 대박론을 들고 나오다 보니까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에 홀단만 처리하고 가장 우선적인 당면 과제인 비핵화에 대한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부작용만 나왔습니다. 아무리 우주를 구할 기반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때를 잘못 만나면 제대로 그 호응을 받을 수가 없고 헛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민간단체나 학계 차원에서 하는 통일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아무리 해도 모자라지만 정부가 정책으로 제시할 때는 우선 시기에 맞고 적실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통일 대박론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는 했지만은 그 근거는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통일을 경제적 대박으로 만들 조건은 뭐냐? 이런 문제는 한번 진지하게 연구해 볼 과제입니다.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은 무조건 대박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준비된 통일이냐, 또 어떤 조건을 하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박이 될 수도 있고 쪽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박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지켜져야 됩니다. 첫째는 북한의 기존 국유 토지 제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옛날 토지 문서를 신주단지 모시듯 간수해온
월남민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북한이 취한 국유화 조치를 무효화하고 빼앗긴 땅을 원주인이 찾도록 소송하는 걸 허용하면 변호사들은 뭐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북한 내에 대혼란이 발생하고 통일의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국유 제도를 유지해야 최소의 비용으로 경제 통합이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권이 불확실한 곳에는 투자가 일어나기 어렵고 투자가 안 일어나면 대박은 없는 겁니다. 둘째는 북한을 경제행정특구로 지정하는 특별법을 미리 만들어서 대한민국과 별도의 체제와 법제를 최소한 한 10년, 최대한 20년간 잠정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북한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이 남한 근로자의 1시간 최저임금보다 적은데 갑자기 소득이 200배 이상 오르면 근로의욕을 상실할 수가 있고 양질의 저임 노동력 공급이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다수 가게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는데 일 하나도 하지 않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러면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경제행정특구에 잠정적으로 적용될 임금체계, 복지제도, 통화 같은 거는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지켜지면 통일 비용은 우리 경제력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 지출이 대폭 늘어나겠지만 인프라만 갖추면 대북 투자 러시가 경제 통합과 소득 균등화를 견인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겁니다. 북한 2,500만 주민들이 3대에 걸쳐서 꿈꾸던 이밥의 고깃국을 매일 배 터지게 먹게 해주는데 재정 부담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연간 쌀 10억 불, 뭐 한 150만 톤, 200만 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기 10억 불, 이거 수입하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 정부 예산의 0.5%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교육, 의료 같은데 뭐 수십 배가 더 들어가겠지만은 이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이게 북한 주민들이 지난 70년간 3대에 걸쳐서 꿈속에서만 상상하던 그런 세상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큰 돈 들어가는 거는 북한 재개발 비용인데 이거는 투자입니다. 투자는 투자 효율로 타당성을 따질 일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재개발하는데 최소 한 20년간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겠죠. 북한의 현 토지 소유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우리 영토보다 더 큰 국유지를 취득해서 재개발하는 셈 아닙니까? 국유지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가 안 들어갑니다. 물론 그 대신에 주민들 이주단지와 생계대책은 만들어줘야죠. 남한에서 토지 보상비가 공공사업의 경우에 총 사업비의 뭐 한 80%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남한에서 10조 원어치 할 공사로 북한에서는 임금이 같다 하더라도 그 5배 공사를 벌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 예산의 10% 금년 기준으로 하면 51조 원이죠. 이 예산의 10%만 북한 재개발에 투자한다면 북한 전체가 20년간은 거대한 공사장이 되는 겁니다. 남북한의 인력만으로는 아마 부족하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대거 투입해야 이 정도 규모의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공장이나 무슨 기업체를 세우는 것은 민간 투자로 하는 거죠. 아니면 일종의 그 PF 사업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통일이라는 민족의 대사를 도모하는데 뭐 경제적으로 이게 적자냐 흑자냐 이런 걸 따지는 거는 좀 이기적인 감이 있지만 굳이 따진다면
엄청난 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 토지의 자산 가치가 우리가 재개발에 투자한 것보다도 더 올라가면 그 자체로서 흑자고, 재개발한 북한 토지와 산업단지를 민간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만 해도 개발 비용을 회수하고도 남을 겁니다. 이거는 멀쩡한 아파트 재개발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상식입니다.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대대적 재편도 일어날 겁니다. 땅값 때문에 남한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북한에서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도 있고, 땅값과 임금 때문에 부득이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북한으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남북 간 경제 통합이 완성될 때까지 10년 이상 우리는 경제 성장률이 뭐 2%를 넘느냐 마느냐로 걱정할 일은 없고, 북한 재개발 특수가 성장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오히려 아마 경기 과열을 어떻게 시키냐 이런 거 가지고 더 고민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일로 남북 어느 국민도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독일이 경제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통일 직후에 이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독일이 통일 2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2009년 세계 경제 위기를 만났을 때 국가 부도의 벼랑으로 몰린 남부 유럽의 뭐 그리스뿐 아니라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에 구제금융을 제공할 여력이 있는 나라는 유럽에 독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대박보다 더 중요한 통일의 목적은 뭘까요? 통일의 경제적 편익이 비용을 압도하는 건 틀림없지만 그게 통일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일까요? 그런 편익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통일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남북 간의 무역 투자를 자유화할 FTA를 체결하거나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세 동맹이나 경제 공동체 협정을 체결해도 통일이 가져올 편익의 상당 부분을 거둘 수 있는데 굳이 통일할 필요까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제적 대박보다 더 중요한 대박, 통일의 목적은 북한 주민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자유를 보장하는 이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목적은 없습니다. 북한 주민이 전체주의적인 포갑체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여비만 있으면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한국이든 외국이든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고 우리도 비자 없이 마음대로 북한에 돌아다닐 수 있다면 굳이 정치적 통일을 하지 않는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다른 나라 간판 달고 있더라도 같은 언어로 소통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가 보장된다면 북한 주민들이 정치적 통일을 선택하겠다면 받아주는 거고 나라 간판을 따로 달고 지금 간판 유지하면서 그냥 한 집안처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살자고 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북한을 민주화해서 북한 주민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 이걸 자결권이라고 그러죠. Right to self-determination. 이 자결권을 행사하게 해주는 것이 통일의 가장 숭고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것은 북한 주민의 노예 상태를 영속화시켜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족에게 참으로 비정하고 잔인한 짓을 하는 겁니다.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통일의 목적에 부합되게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고민하면서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우 TV의 천영우였습니다.